그러나 왜 동물원에서 동물의 삶의 질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인지. 바른쌤 팟캐스트 9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갑자기 그 억텐이 나오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지적받았어.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어딘가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어디냐 하면은 저희 위에 있죠. 스포일러가 돼 있죠. 프로젝트 문베어라고 써져 있죠. 공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있는 사무실에서 오늘 최태규 수의사 선생님 한번 뵙고 또 유튜브 찍자고 시간 또 내주셔서 좋은 기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최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살살 치시네요. 예. 오늘 무슨 말 하려고? 아니요. 오케이. 오늘 제가 최태규 수의사님 오늘 몇 번째 뵙냐면 3번째 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 훨씬 자주 뵀던 것 같은데. 딱 3번째입니다. 오늘이 딱 3번째. 근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지금까지 찍자고 말씀드린 분들은 얼추 여러 번 뵙거나 약간 라포가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많이 찍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약간 무례하다고 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엄청 무서워하면서 사실 처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뵀을 때 제가 처음 선생님 뵀던 거는 이제 수업 때 그 동물 복지 관련해서 수업 네네네네. 그때 강의 때 이제 처음 뵀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역자로서 성함을 봤었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선생님 책 어떤 책인지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많이 해주십시오. 풍정견? 풍정묘? 였나? 순종계 풍종 고양이가 좋아요? 좋아요? 맞아. 물음표인 것 같아요. 물에 쌓으셨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그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이 되게 도발적이라고 느꼈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면으로 한다라는 게 신기했고 최태규 수의사라는 이름을 그때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업 때 뵙고 홀리몰리 하면서 이제 강렬한 기억이 남았는데 그때 보여주신 모습이 되게 뭐랄까 언제든 대화하자라는 게 좀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에라이 하고 카톡 드려서 그냥 막상 이제 뵙자라고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책에 사인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기억 안 나실까요? 부끄럽습니다. 제 안방에 있죠. 원장님이 사인 받은 분들 중에 자랑하시는 탑2가 있는 처음에가 트와이스의 나연님, 와, 두 번째 세상에. 최태규 수의사님.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흔쾌히 시간 내주신 것부터 사실 감사하다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저희가 전달을 드렸을 때도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한도 끝도 없어지니 또 유튜브라는 그 영상 기록의 특성상 다 다루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또 추렸었는데 먼저 처음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수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이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이들 진료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봐주고 뭐 이런 이미지겠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텐데 최태규 수의사라는 그 풀네임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사실은 임상진료라는 이미지보다는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과 수업, 강의 같은 거로 또 유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유명보다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게스트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겸손을 정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왜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동물 복지 혹은 동물 윤리적인 측면이 선생님께는 중요했었나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저도 그 질문지를 보고 고민했는데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수의사의 스테레오타입 비슷한 것,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이제 했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뭐 진료하고 수술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막 지나가고, 그걸 하려고 이제 수의과 대학을 가긴 했었죠.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를 저는 하려고 수의대를 갔었고, 이제 했던 일은 주로 소를 진료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는 정말 학교 다닐 때 나는 저거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사는 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했었고, 근데 썩 재밌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어서, 하면서 글쎄요, 이제 뭐 이렇게 자아와의 충돌 같은 것들을 막 많이 느끼지는 않았고,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끼워 맞추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재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돈 벌지만 이제 남는 시간에 자꾸 돈 쓸 생각을 하더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뭘 하면 좀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후배가 그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고, 그 공부한 것이 이제 동물 행동학, 동물 복지학이었고, 어떻디라고 했더니 재밌다, 그리고 선배한테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길을 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수의사의 길에서 좀 빠져나온 것이고, 그냥 동물복지 연구를 하고 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동물을 진료하고 막 수술하고 하는 것보다 그 동물 그냥 쳐다보는 게 저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의사보다는 훈련사의 정체성에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재밌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역시 사람이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웅담 채취하는 곰들이 눈에 띄었고, 이게 그냥 냅두면 해결이 잘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아가지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좀 건드려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민단체 활동인 거잖아요. 그것이 그 활동이라는 게 그냥 곰을 구해주세요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동물 복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됐고, 그것은 이제 윤리적인 판단 위에 이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공부하니까 또 할 말 많아지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강의할 일, 이 남들한테 이야기할 일이 많아지고, 뭐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다라고 느낀 점은, 선생님께서 재미라는 단어를 사실 지금 여러 번 쓰셔서, 네. 근데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하신 단어라고 저는 느껴요. 더 이렇게 듣기 싫은 단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왜 그게 선생님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는가, 그 내용이. 열정이 불타오른 적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학교 때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놀 때 열정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런 막 열정 막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느낀 적은 없고요. 그냥 제 젊은 날들이 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젊지만,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최대한 좀 채워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좀 재밌다라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좀 내포한 것인데, 그냥 막 웃겨, 막 이것은 아니고, 이제 할 때 그냥 내가 좋은 거, 뭐 행복하다, 나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일을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지금도 곰보곰자리 프로젝트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와닿는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비슷한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재밌다, 훈련 재밌어, 개 다루는 거 재밌어, 뭐 고민하는 거, 개랑 공부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하고가 재미없었는데 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읽으면 다 외워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거든요. 이게 재미없어지면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한 것을 더 나아가면 이게 재미없어지면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못 지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뭐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진 것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폐가 있게 들리는 게 그럼 너 이거 활동 재미로 해? 그러면 이거 장난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인 것입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다 지성인 분들이라 그렇게 꼬아서 그럼요. 들으시는 분 없으실 그럼요. 겁니다. 예. 말하고 나니까 또 뭐 선생님 말씀 도중에 계속 다양하게 나온 것이 있지만 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선생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공보금자리 프로젝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궁금한 점도 되게 많은데 제 네. 삶에 치여서 제가 사실 뭐 저 생추어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는 것도 좀 있고 나 예전에 그 옷도 샀어요 저. 고맙습니다. 네, 계속 팔 겁니다. 와이프가 뭔데 근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나 이거 살래. 그럼 이따 보여주시는 시간도 있을까요? 옷이요? 네. 옷이 제가 입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고 나이키 그죠. 나이키 짭 같지만 이게 반달 가슴곰의 가슴무늬이고요. 이게 이제 뒤로 돌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뭔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팔고 있지 않고요. 한 번씩 팔고, 예, 저희가 뭐 다양하게 팝니다. 옷도 팔고, 이 티셔츠도 팔고, 좀 이따가 이제 9월 9일부터는 이제 또 오브젝트라는 또 뭐 이렇게, 업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배지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뭐 하여튼 저희가 왜냐하면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뭘 많이 팝니다. 예, 갑자기 예. 어쨌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얘기를 저는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 오자마자 되게 압도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예. 물론 이제 앵글은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있냐 하면 사육공들이 갇혀져 있던 철창이 잘려서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잘 설명한 것이겠죠? 네, 그 안에 곰이 철창을 잡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이따가 따가지고 하나 맞네. 예, 띄워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예. 네. 짠. 예. 네. 저희 한 번도 편집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편집 가나요? 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사실 시작됐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여기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유학을 마칠 때쯤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 불가리아 친구였는데 같은 공부를 했었고 불가리아에 있는 곰 생추어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고 한국에도 곰이 있냐? 그래서 있다. 지리산이라는 곳에 국립공원에다가 이제 거의 멸종해가는 곰들을 이제 복원해 놓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번식을 시켜서 풀어놓은 곰들이 있고 그것의 몇 배가 농장 안에 있다. 웅담 채취를 위해서 키워지고 그것이 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한국에도 곰 생추어리가 있겠네. 너도 그런 데서 일해보면 어떠냐. 야생동물에도 관심이 많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인데 한국엔 곰 생추어리가 없어. 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었죠. 뭐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가리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동물 어쩌고 단체도 많고 어쨌든 뭐 이미지상 그러한데 어째서 웅담 채취는 합법이고 그것을 구조해서 키우는 단체는 없고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이 없냐 이렇게 의아해 하니까 그러게 말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시에 한국에 사육곰이 한 600마리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260마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곰 600마리를 한국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산업이 합법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에 안 맞고 한국의 대중들의 인식에도 안 맞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건드려서 좀 이렇게 실마리를 잡으면 어렵지 않게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연락을 하고 사실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른 큰 단체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우리는 좀 실무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그냥 뭐 그만둘 수는 없어서 뭐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탁 끊긴. 아, 그렇습니까? 근데 선생님 예전에 그 수업하셨을 때 네. 사실 이 얘기 하셨던 게 전부 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고 네. 말씀 중에 좀 속상한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그 이미지랑 안 맞는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잡으신 것도 되게 신선하다고 좀 느껴지네요. 다만 조금 궁금한 것이 그럼 요즘에도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굿즈를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던가 여기 붙어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나오듯이 어떤 활동들이 지금은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 사회권 문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뭐 크게는 이제 불법화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제였고, 그 다음에 남은 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큰 의제였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뭐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들하고 이제 같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야생생물법이라고 해서 야생동물을 다루는 법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멸종위기종은 뭐 잡아먹거나 잡거나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멸종위기종에서는 더 엄격하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웅담 채취하는 곰은 예외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는 것이 이제 중요했고, 법을 2023년 말에 바꿨죠.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뭐 대중에게도 설득을 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또 입법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해서 법은 바꿔놨고, 그 와중에 이제 이 곰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남아있는 곰들을 그냥 다 죽이는 방법도 있고 뭐 살려가지고 다 살리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몇 마리만 살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이 좋은 방법이냐. 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제 옳기도 하고 그러나 또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개의 보호시설을 짓기로 했고, 하나는 이제 다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 다 지어놓은 데가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한 50마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충남 서천에는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70마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는 강원도 화천에서 2021년부터 이제 곰들을 사 모으면서 이제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보고 있죠. 그래서 총 18마리를 구조를 했고 13마리를 지금 돌보고 있고요. 이제 5마리는 죽은 거고. 이제 이렇게 사 모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합법이기 때문에 2023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됐지만 이게 이제 유효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농장에 곰이 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까지는 뭐 곰을 도살하는 거나 뭐 웅담을 유통하거나 농장에서 곰을 키우는 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상태에서 어쨌든 곰을 데리고 오려면 농장주의 이 사유 재산이죠, 곰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마리를 사온 거고요. 지금 그래서 화천에서 이제 5명의 활동가들이 곰을 돌보면서 계속 이 시설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고, 내년에 조금 크게 하나 또 지어가지고 또 곰을 좀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캠페인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예를 들어서 곰이 한 4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짓는데 10억이 좀 넘게 들어요. 이제 이게 10억이라는 게 되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하자면 전남 구례에 짓고 있는 50마리짜리 규모의 시설이 100억이 들었고요. 충남 서천에 70마리짜리 규모의 시설이 260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 사실 이 민간에서 싸게 만드는 시설은 사실 훨씬 적은 돈이기도 한데, 사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아무런 기반이 없이 그냥 자비 내서 활동하는 거였고, 조금씩 이제 늘어서 이제 활동가들, 돈을 받고 일하는 활동가들도 생겼지만, 건물 짓고 이런 게 이제 몇 억씩 드는데 몇 억을 모으는 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데 좀 과하다 싶게 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기여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일 할 때 돈 들어가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일 할 때 돈 구걸하는 것도 저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뭐 돈 때문에 그러냐,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 근데 저는 그게 시각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나쁜 일 할 때도 돈 엄청 쓰잖아요. 좋은 일 할 때 돈 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돈적인 측면도 그렇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려견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도 물론 많지만, 동물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인간들하고도 대화를 아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뭔가 이 간극이 너무 크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링크를 보고 할 말이 되게 없던 것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반달곰이 사람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내면서 역시 다 죽여야 돼 이런 이제 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네. 물론 말을 미주알고절 할 수 있었겠고 그 친구들을 뭐 논리적으로 누를 수가 있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지금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들 얼마나 많고 어르신들한테 들어갈 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야생동물까지 신경을 써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혹은 그들의 생각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은 어떤 측면에 있을까요? 그 어디까지가 경계인가 라고 묻는 질문은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여야 한다 라는 말은 뭐 저는 하나만화인 것 같고,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어떤 경계들이 다 다르겠죠. 뭐 개까지만, 난 개는 좋지만 뭐 고양이는 싫어, 혹은 개고양이는 좋지만 바퀴벌레는 싫어, 뭐 반달가슴곰 잘 모르는데 사람을 공격해, 죽여야지.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 누르려고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봤냐? 그러니까 반달가슴곰이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그러면은 반달가슴 그 곰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곰을 죽였을 때 곰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통쾌한지, 기분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나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얘기,
위주로 하려는 경향이 저는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뭔가 이 사회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야 저는 뭐라도 조금 나아지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고 쟤는 나쁜 놈이야 얘는 착한 놈이야 이렇게 그냥 두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문제도 저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뭐 동물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물들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느끼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판단은 사실은 또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그냥 설득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제 사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이 나쁜 놈아, 멍청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리의 단단한 논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곰에게까지 신경 쓰게 할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운동인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까 수의자님이 계속 하고 계시던 복지 연구라는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복지 연구를 하면 동물이 행복해지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데 네. 혹시 뭐 이게 그냥 폭넓게만 얘기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복지 연구라 하면 동물 복지를 이제 학문으로 보자면 네. 이거는 동물이 행복하게 만드는 일의 아주 1단계 그러니까 동물이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나쁜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같은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과학적이라는 말도 어쨌든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거냐, 대중 캠페인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뭐 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남아있고, 동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동물 복지를 학문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만드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을 왜 농장에서 키우면 안 되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 사실 키워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랬을 때 곰이 잘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지 않고 그 자연 수명보다 더 길게 살아요. 농장에서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동물원 옹호 논리가 그렇거든요. 동물원에 있으면 천적도 없고 먹이 부족도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대체로는 자연 수명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나 왜 동물원에서 동물의 삶의 질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인지를 이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동물복지학의 일인 것이고, 웅담 채취 농장도 왜 이게 비윤리적인지, 우리 사회가 왜 이것을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설득하는 데 이제 뭐 기본 자료들을 만드는 작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운 얘기고요. 사실은 일반 선생님께서 아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 일련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각 개인이 감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는, 뭐 저는 이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 논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지식들, 정보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저 같은 인간이 많이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점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던 것이 그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근거와 논리 구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너무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에 맞게 생성이 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으나 뭔가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안 해보신 보호자님들이 분명히 훨씬 더 많으실 거고 깊게 왜 우리가 동물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민을 해야 되나. 이게 단순히 그 동물 한 마리의 어떤 뭐랄까 행복량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이야기냐, 한 발 두 발만 더 나아가도 사실 그게 우리의 얘기라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측면도 이번 기회로 사실 보시는 분들께서 과연 최태규 수의사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거를 또 궁금해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네. 이제 그걸 또 저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저자시기세요. 작가시거든요. 선생님께서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최근이죠. 예. 어떤 책을 쓰셨죠? 도시의 동물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려고 바로 왔습니다. 올 4월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많이 늘어나실 것 같고 선생님께서 드디어 책을 쓰셨구나 하는 제 약간 그 쾌감이 또 있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주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 책 내용이 약간 어떤 느낌일까 좀 소개를. 이 책은 말 그대로 도시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 사는 나라예요. 이 한국이라는 동네가 좀 되게 독특한 동네인데, 그리고 그 도시라는 곳이 뭐 전통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면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또 국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동네들을 위주로 세상을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지내는 동네는 사실 면적으로 보자면 정말 좁은 면적이고, 근데 한국은 독특하게도 그 좁은 면적에 다 사람들이 때려 박혀가지고 사는 동네고, 사실은 동물이라는 그러니까 비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도시의 형성에 아무 연관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사는 공간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 다행히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누구를 동물로 인식을 하느냐고 하면 대체로는 이제 개고양이만 동물로 인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들한테는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법적으로 소유한 동물이 아니더라도 뭔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말 좋은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인데, 그 개고양이 말고도 동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고, 이들도 사실은 뭐 개고양이가 사람과 느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듯이 다른 동물의 사정도 개고양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그들까지도 우리가 좀 보고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뭐 일종의 도시의 동물들 속에서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책이고, 거기에 이제 이 동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지 제 의견을 좀 들어간 책이죠.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책에 맞습니다. 나오죠. 어디까지 있나요? 무슨 동물? 네. 모기 있나요? 모기. 하필 왜 모기를 떠올렸어? 요즘 해충이 있습니다. 해충. 해충. 해충이라고 좀 묶었고, 모기로 대표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대표적으로 그 해충에서 뽑은 동물은 러브버그라고 하는 예. 최근에 이슈였죠. 네네, 뭐 요새 초여름만 되면 이슈가 되는 동물이죠. 궁금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예, 뭐 쉽게 온라인 서점에서 사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 물론 이제 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더 풍부한 영상이 되겠지만 직접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사실은 반려견 양육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정말 수월하게 잘 읽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서 디터치돼서 개를 나와 동시하게 바라보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금방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도 느끼실 거고, 그 공통점을 책을 읽는 과정에서 사실 더 빠르게 학습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내용을 남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될 때 전달할까, 이 생각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가분 인터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책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동물과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뭐 공통점도 있지만 동물들이 또 다 다르다. 그리고 이 완전히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소화해 나가면서 같이 살 것인가. 이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뭔가 동물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랑 정말 똑같아 라고 생각해서 주로는 이제 포유류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하고 이입을 하곤 하지만 뭐 이제 전문가들 계셔서 뭐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죠. 개들끼리도 굉장히 다르고 개와 고양이는 엄청 다르고 사실 러브버그와 고양이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근데 이제 공통점에 기반해서 뭔가 이제 공감을 갖는 것이 이제 시작이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뭐 돌보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같이 뭐 저는 이제 책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대면이란 말인데 그냥 너무 막 사랑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 싫어하고 막 으악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옆에 걸어가고 있으면 뭐 지나가네 정도로 이해하고 다만 그들의 막 뭐 집을 부수거나 삶의 터전을 부수거나 먹이를 없애거나 하고 먹이를 너무 많이 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런 개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관부. 이거 한번 다 여기 책 이제 넣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많이 좀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구매하시지 않을까요? 많이 팔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더 책 얘기하고 싶지만 네. 또 저희가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잠깐 좀 끊고 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